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밤에는 문 열어놓고 자기가 좀 열어놓고 잘 땐 괜찮은데 새벽에 추워서 아마 이 날씨의 변화를 절기의 변화를 다들 느끼시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 인사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오늘 대상과 최우수상. 근데 여기는 상장이 대상하고 최우수상밖에 없네 보니까. 이름이 좋은 거는 다 붙여놨어요. 하여튼 오늘 이 대상하고 합해서 8개 우리 시군이 받으셨는데 정말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홍보를 잘한 우리 버스정책학과 경기융합타운 추진단에게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민원처리 우수공무원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이세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주지? 다음부터는 뭐 조금 그래도 기분이 그렇죠? 네.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 해피콜 그리고 이 언론협력 담당관 그리고 토지정보 이렇게 세 분야에서 표창을 받으신 세 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저녁에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저도 어제 제 친구 아주 친한 친구 고등학교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일산의 상가에 갔었습니다. 비슷한 자리에서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어제 저희 친구들이 제가 이제 50대 이제 중반 돼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야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진짜 핵이 터지면 어디로 숨어야 되냐? 어디까지 안전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진짜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움 나는 거 아니냐? 우리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 꺼낸 건 아니고요. 그런 자리 가면 저는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말을 되도록 아끼는 편인데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만큼 지금 과거의 북한 핵 위기와는 좀 다른 양상의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이젠 심각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공직사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또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저는 이럴 때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첫 번째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그간에 여러 외침을 받았습니다. 국난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외부의 침략을 앞에 두고도 내부가 여전히 싸우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그것을 또 부추기는 게 정치권이고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이렇게 우리 공직자 모두가 또 여야가 힘을 합해서 국민들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래서 작은 차이를 좀 극복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내는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 있는 갈등의 요소들을 우리가 정책으로 하나하나 바꿔 나가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북부청사에 근무하신 여러분들, 이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 우리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최전선에 계신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공직자로서 우리 국민들의 경기도 공직자들 보니까 잘 준비되고 그래도 경기도 공직자 믿고 가면 우리가 최소한 우리 주민의 안전 지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경기 북부 지역에도 아파트 민원이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아파트 소유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세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월세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월세 하나도 없나? 저기 한 분 계시구나. 이미 여기는 우리 공직자들은 아파트를 많이 이제 장만을 하셨어요. 근데 아직 장만 못 하신 분들도 꽤 계시고요. 이 아파트란 게 독특한 상품입니다. 여러분 물건 돈 내면서 물건 딱 교환하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돈을 먼저 내요. 그것도 한참 먼저 냅니다. 그리고 물건은 나중에 받아요. 이게 독특한 거죠. 이게 선분양제죠. 근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동안 이렇게 선분양제라는 걸 만들어 오면서 이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 이런 것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당장 선분양제를 지금 뭘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이 선분양제는 이 독특한 제도의 기본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신뢰입니다. 신뢰. 내가 먼저 돈을 줄 테니 그 대신 아파트를 잘 만들어 달라.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나중에 만들어 달라라는 소비자와 아파트를 짓는 분들의 양쪽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제도가 무너지게 되면 양쪽이 다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경기 남부 쪽 일입니다만 그 동탄 지역의 부영 아파트가 제가 도지사 된 다음에 꾸준하게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지사 좀 만납시다. 이제 100회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파트 검수를 하러 다니는데 제가 여태까지 다녀본 곳 가운데 이렇게 심각한 곳은 본 적이 없고요. 상태도 심각하지만 이 일이 불거지고 나면 그리고 도지사도 오고 시장도 오시고 도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시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이렇게 오면 그 회사가 이거 문제가 생기겠구나. 뭔가 근본적으로 좀 변화를 해야겠구나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아파트의 브랜드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이에요. 신뢰가 깨지면 브랜드가 깨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진지하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영 아파트는 그게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지사가 왔다 가면 그냥 그때만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국민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몇 억씩 이제 먼저 돈을 줬는데 물건을 받았는데 이게 하자투성이고 바꿔달라는데 답변도 없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하고 비만 오면 물 새는 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이런 상태라면 이거는 이게 그냥 민간인 간의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공공영역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에게 그 권한이 다 시군으로 내려간 게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근본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경기 북부에도 그런 아파트 앞으로도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그간에도 많이 이제 주민들이 저한테 직접 문자, 카톡 이런 걸 주셨는데 최근에는 폭주합니다. 각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호소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능하면 다 가보려고 그럽니다. 일단 사전적으로
이제 이렇게 저한테 오면 또는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우리 담당하신 분들이 다 한번 현장에 가보고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 전 현장에 다 갈 생각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저는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저는 그래서 공적 분노라는 표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적인 분노는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는 이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국민과 함께 불편을 느끼는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공적 분노를 함께 느끼는 그러한 경기도 공직자가 되길 바라고요. 제가 이 문제만큼은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근절시킬 거고 또 이런 엉터리 같은 시공을 하고 하자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업체들은 선분양 제도를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라도 신뢰를 지키는 기업들에게만 그 선분양제라는 특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제가 골똘히 생각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연정을 통해서 여야가 정말 멋진 정치적인 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 왔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권력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연정이 아니라 연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드리자. 정치가 불확실성을 없애고 정치가 서로 타협하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자라는 목표를 놓고 왔는데 최근에 뭐 여러분도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경기도 제가 도지사 된 이후에 제가 모든 기록을 다 찾아서 이제 우리 함께 공유할 겁니다. 제가 도지사 된 다음에 처음 했던 일들이 바로 중소기업 방문이었습니다. 이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중소기업 대표들께 여쭤보니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다 이제 작은 문제 이런 것들은 얘기하세요. 근데 가장 시급한 게 사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 없다라고 막 힘들다고 하고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나라 전체가 힘들어하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중소기업에는 일자리가 남아 돌립니다. 비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청년들도 오랫동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도가 거의 3년에 걸친 고민과 특히 지난 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서 이 청년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단번에 한 것도 아니고 일하는 청년 통장이라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자라는 정책을 이미 했고 거기는 정말 거의 찬사를 받을 만큼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여야가 함께 해낸 일이고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해낸 일입니다. 또 청년 구직 지원금이라는 제도도 여야 합의로 이뤄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나온 노하우와 문제의식 속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1억 통장 그리고 급하게 소득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마이스터 통장 그리고 연금 포인트, 복지 포인트 이런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정책을 내놨고 특히 정책을 받아들이는 우리 청년들이 거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 정책에 대한 또 다른 제안들도 해주고 계시는 마당에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이 관련된 보도가 딴 데도 아니고 페이스북에 인사이트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인터넷 언론에 보도가 되는
되자마자 3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12,000명이 이걸 공유를 했어요. 댓글을 보면 이게 뭐 정치 댓글은 지금 막 작전세력 들어와서 하지만 이건 정말 청년들의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저는 그 댓글들을 다는 못 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봤어요. 왜냐? 이 대반응 속에서 청년들이 무엇을 느끼는지를 그대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각종 사이트별로 이 관련된 기사가 뜨면 수만 건, 10만 건이 넘는 비율을 보고 거기에 댓글들이 달린 것들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기성세대를 보는 눈이 뭔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국장님들께 한번 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페이스북 인사이트에 경기도 검색하면, 경기도 청년 통장 검색하면 기사가 나옵니다. 또 피키캐스트라고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보는, 우리 특히 청년들이 보는 사이트에 오늘 한번 접속해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뭐 사람들이 반응이 폭발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기성세대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 이런 얘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 다 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자꾸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살기 힘든데 최선 다하지 않는다고 우리 야단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에 대한 쓴소리도 있어요. 자기네들 월급 좀 올려달라는데 월급은 인삭하면서 주말에는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 골프 여행 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우리 봉급은 잘 안 알려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을 향한, 기성세대를 향한 젊은이들의 이 절박한 목소리들이 지금 대한민국 2017년 현장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해결 못합니다. 왜 저출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제 세대 때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일해주시고 대한민국이 발전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 세대보다 저희 세대는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지금 저희 세대보다 더 좋아졌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훨씬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7포 세대라는 얘기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힘들고 불행한데 결혼을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한데 내가 아이를 낳아서 우리 아이에게 나의 비참함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겠어요? 안 합니다, 결혼. 점점 더 안 합니다. 점점 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책을 아무리 갖다 놔도 청년들이 내가 결혼하겠다, 미래가 지금보다 낫다,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에 정책이 따라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뭐냐?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소수의 대기업, 소수의 공무원 직장이 아니라 그 많은 9988, 99%의 기업의 숫자에서 88%의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가서 내가 평생을 이 중소기업에 있더라도 자산을 형성해서 좀 더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내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 청년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1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근무해라. 꼭 같은 회사에 있을 필요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니네가 30만 원씩만 한 달에 내라.
저금해라. 그럼 우리 경기도하고 회사하고 금융 상품 만들어서 1억 원의 자산을 만들어주겠다는 이런 정책은 청년들에게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게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30만 원 저축하기 어렵다. 물론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본인이 선택하면 거기에 맞춘 액수가 적립이 됩니다.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 제조업에 근무하는 200만 원 이하의 근무자에게는 우리가 그냥 30만 원씩 2년 동안 도와주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고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자산 형성 연금 프로그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까지 만들어 놓고 복지 포인트 만들어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저는 이 제도를 졸속이다. 무슨 선거용이다. 라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 삭감한 것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연정이 무엇을 위해서 한 겁니까?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래서 국가적인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조금 움직여보게 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해왔습니다. 실험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할 때가 됐어요. 따복 기숙사, 따복 하우스, 따복 어린이집. 그리고 이번 추경부터 시작하는 이 따복 공부방. 이게 다 뭡니까? 청년들에게 사교육비 절감시켜주는 방안, 주거비용 절감시켜주는 방안, 보육의 질을 높여주는 방안 이런 것들을 통해야만 그리고 여기 소득, 청년들의 소득과 자산 형성 이게 한꺼번에 될 때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중소기업이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고 한 일인데 이거를 졸속이다. 우리가 이미 다 해왔던 일인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상임위 단계는 지났고 예산 심의에 들어갑니다. 예결위 단계에서 이 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의회가 우리 공직자와 행정부 집행부와 함께 해왔던 그 연정의 정신을 살려서 도민들을 위한 일에 정치적 이해를 떠난 결단을 해주실 것을 함께 촉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모르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젊은이들 안 갑니다. 이제 이 상태로 놔두면. 왜냐하면요. 제가 중소기업 하는 이 정책 만드느냐고 젊은이들 무지하게 많이 만났어요. 여론조사에서 안 나오는 설문조사에서 안 나오는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소기업에 안 가는 젊은이들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때문에 안 간다고 생각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걸어서 인근에 있는 공단까지 가서 산업단지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한 180만 원을 내가 받을까? 아니면 그냥 나 집 근처에 있는 도심 안에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 가서 내가 일하고 싶을 때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 그래서 120만 원을 받든 150만 원을 받든 이렇게 삶을 살까 고민하다가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년들이 아유 나 그냥 알바할래 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지금 일자리하고 경쟁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00원대로 올라갑니다. 2020년이 되면 10,000원이 됩니다. 저도 대선 출마했을 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하자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자영업이 무너지는 것 플러스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더 심해집니다. 왜냐?
만 원이 되면 알바만 뛰어서 200만 원을 벌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에 가겠어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지금도 안 가는 판에. 현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것,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지도자의 역할 중에 하나다. 덕목 중에 하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현실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지금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 중소기업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해 나가고 있는 우리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 일을 달성하는 데는 제가 모든 역량과 저의 열정을 바쳐서 의회를 설득하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공적인 하자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걸 반복해내는 곳에 대한 공적인 분노, 그리고 꼭 청년들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성하겠다는 공적인 열정,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런저런 다른 사항들 고려할 것 없이 이걸 달성하기 위한 열정을 함께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경기도에,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많은 주민들에게 아파트 하자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청년들에게 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아이들을 갖겠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일, 이런 일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